자,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씨가 뭐 영하 13도, 14도. 제가 소환 지나면서 소환이 대한이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대한이 대한이 소환 집에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소환 대한 다 지나가지고 이제는 겨울이 끝났다 했더니만 또 아직 다시 또 설로 돌아가는 기분처럼 겨울이 다시 본격적으로 제 맛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겨울은 뭐 해야 돼요? 추워야 돼. 겨울은 눈이 내려야 제 맛인 거지. 겨울이 여름 같으면은 아닌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아, 안 된대. 별이 안 죽어요. 네. 그러니까 다 얼어 죽을 거는 다 죽고 또 눈이 덮여가지고 보온해야 될 거는 보온하고 이게 자연의 이치고 섭리인 거고 제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할지 모르지만은 한의학이 의학이 그런 거예요. 자연의 섭리 이치를 따르는 거지. 오늘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률이 몇 프로예요? 관심도 없어요. 뭐 대통령 선거는 관심 있나? 네. 몇 프로냐면은 몇 프로 같아요? 노영각 사모님 한번 맞춰봐. 100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걸렸어. 유혜라 사모님 몇 명이 죽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까지 지금은 0.35%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0.35명이라고. 그러면은 K 방역이 엄청나게 성공한 거지. 예? 예. 치사율을 2달 전만 해도 어떻게 돼요? 1%였는데 지금 0.35%까지 떨어뜨렸으니까 어떻게 돼? 박수 쳐야 된다고.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질병관리청장 잘 뽑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예. 결국은 뭐라고요? 숫자 노름인 거예요. 숫자 노름. 그러니까 요즘 그 치사율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조기 진단, 조기 검사. 국민들이 1년,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또 달리 얘기하면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높고 감염력은 높고 치사율은 떨어져서의 특성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신속 항원 검사, 뭐 PCR 검사, 뭐 신속 자가 검사, 자가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면서 뭐예요? 너도 나도 약국에서 돈만 주면은 검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확진자 수는 많아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 수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치사율은 뭐 한다고? 떨어진다. 분모 분자 노름이니까 분수 노름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의사가 예를 들면 의학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또는 치료율이 높아진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사율이 뭐 한다고 떨어지거나 높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다 벗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요즘 또 풍토병이라고 얘기하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풍토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없다. 이제 코로나랑 같이 더불어 함께 가자 해서 마스크 다 벗게 하고 더 이상 국가에서 이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 짓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학 전문 기자가 표현을 하면서 영국은 왜 그렇게 하고 미국은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국은 어떻게 돼?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사망률이 어떻게 돼?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코로나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방역을 풀었고 우리나라도 딱 보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전 예를 들어 2019년 이전에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가
하고 코로나 이후 20년, 21년도에 사망한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뭐예요? 아, 자연사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코로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안 하냐? 영국처럼 안 푸냐? 왜 안 풀 것 같아요? 황정사모님, 이상복 어머님, 왜 안 풀 것 같아? 왜 안 풀 것 같냐고. 중앙방송 안 들으니까 제가 질문하잖아. 선생님이 질문을 학생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딴짓하고 있으니까. 집중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푸냐? 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또 내지는 추석이 있거나 설날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 해요? 변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풀었다가 어떻게 돼요? 잘 되면 좋은데 갑자기 뭐가 변수가 생겨버리면 누구 탓해요? 대통령을 탓한다고. 정치인을 탓하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따지느냐?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 진영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가지고 주판화를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다행히 뭐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뭐 오늘 어떻게 몇 명이 생겼고 뭐 한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숫자 노름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정말 코로나가 정말 우리한테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중요한 거지. 오늘 주변에 누가 뭐 돈 100억 부자가 됐다, 뭐 누구는 쫄딱 망했다가 내 삶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의학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좀 눈썰미 있고 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의학에 대해서, 특히 서양의학, 감염, 점염, 백신 이런 거에 대해서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그 허구를 알 거다. 근데 생각 없이 살면요 그냥 이러고 가. 또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제가 대학병원에서 한의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 수련 과정을 밟았는데 양방병원 시스템으로 가장 최적화된 진료과를 제가 했어요. 제 전문 과목이 뭐예요? 유혜라 사모님? 제가 대학병원에서 전문이 뭐예요? 중풍이라고. 그걸 양방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뇌혈관 질환이라고 그래요. 또 또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또 뇌종양, 요즘은 이제 퇴행성 질환,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런 파킨슨병, 뭐 루게릭병, 뭐 이런 질환들을 제가 전문으로 하는데, 제가 초짜 한의사일 때요, 인턴 때 딱 들어보면은 환자가 거의 걸어서 와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의식이 없어. 또 내지는 올 때부터 의식이 없고요, 눈동자가 막 돌아가 있고 의식도 없어. 사람도 대화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고, 뭐 또 사진 찍어보니까 내 출혈인데 뇌 한쪽이 뻥 터져서 쭉, 예를 들면 머리 한가득 피가 헤마토마라고 그래요. 혈종이 피딱지가 고여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쪽 뇌가 다 막혀 있어. 또 그 환자를 보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요? 한의사 의사는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전 무서웠다고. 처음 경험하니까. 코로나도 뭐예요? 처음 경험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꾸 경험해보면 뭐예요? 알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희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지식을 통해서 그런 환자를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공이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윈년차 또는 우리가 말하는 펠로우 선생님들이 딱 티칭하는 거, 환자들 설명하는 걸 딱 보면서 사람을 있잖아요. 보호자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상태로 봐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보호자들이 다 울어.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딱 보면은 어제 돌아가실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누가 잘해서? 의사들이 잘해가지고 병원이 치료를 잘해가지고 살렸다고 와 이래. 누구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의사의 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 신기한 거야. 저 의사 저 선배 펠로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제가 또 그대로 또 써먹잖아요. 나중에 짬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퍼거슨 경이라고 그래요. 하도 그만 사람이 업적고 공적이 뛰어나기도 하고 인기도 있으니까 써 경이라고 이렇게 귀족의 호칭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몇 개월 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경기장에 복귀했어. 관객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로 하면은 나이가 70 넘어서 쓰러지면은 멀쩡하게 회복이 돼요? 안 되는 병인데 그분은 멀쩡하게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게 회복이 됐어.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역시 영국은 치료 기술이 뛰어나구나, 의사들의 수술 실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뇌출혈이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후유증은 있는데 다만 뇌경색보다는 예후가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하지만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의미 속에서는 급격하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나중에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봐 자기 아들이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 같은 그런 걸 보니까 그 뇌출혈이 특이한 뇌출혈이야. 일반적인 뇌출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얼핏 딱 스쳐가서 봤기 때문에 한데 이 지주막하 출혈이 있더라고. SAH라고 그래요. 이 지주막하 출혈이면서 약간 경막하 출혈도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초기에는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치원이나 학교의 어린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돼? 뇌진탕으로 선생님들이 에이 이거 머리 아프다는 거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나사 했다가 어떻게 돼요? 늦게 한 서너 시간 방치했다가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돼? 돌아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항제철에 그 포항공대 초대 총장 하셨던 김학길 총장인가 무슨 총장 있어요. 이분도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교내 체육대회 했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겨서 뇌진탕이라고 합시다.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는데 응급적으로 조치해도 어떻게 돼요? 사망한 거지. 그 말은 출혈량이 급격하게 확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빨리 병원에 가도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된다고. 살아나도 거의 식물인간이거나 평생을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되거나 다행히 또 빨리 제때 해서 손을 쓰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돼요. 그런 게 뭐라고? 이런 외상성 뇌출혈이라든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있죠. 다만 이제 지저분하게 막 팔 다리가 딱 부러지듯이 뇌 손상이 그런 식으로 오면은 회복이 더뎌. 좀 해도 좀 후유증도 남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 퍼거슨 그 감독 같은 경우 딱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뭐 한 경우요? 수술만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병을 가진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술한 의사랑 그 병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병을 하느냐 생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후유증 없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빨리 병원에 가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병이 있다고. 그 복불복이라고. 그런데 마치 뭐요? 영국에만 가면은 다 수술이 되는 것처럼 일반인들한테는 또 뭘 준다고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야 우리나라 의사들은 뭐하냐? 영국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그 의사 선생님들은 또 뭐예요? 이게 원래 우리끼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는 원래 이런 병이니까 예후가 좋으니까 잘 낫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언론 앞에서는 뭐예요? 죽을 고비를 넘길 아주 유익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우리가 국민 영웅이기 때문에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뭐예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은 넘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한다고요? 포장한다고. 이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퍼거슨 감독이 그 선수들 호날두라든지 망나니 같은 선수들을 그 훈련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챔피언 우승도 하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선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감독이 심리학을 아주 빠삭하게 전공하는 그런 심리학자다.
상대방의 선수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잘 다독거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퍼거슨 감독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선수들을 뭐 했다? 매니지했다. 난 매니저다. 관리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초짜 의사일 때는 내가 의사라면은 모든 병을 신의 질적인 존재로서 전유물로 치료한다 생각하지만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치료는 누구의 몫이라고? 하늘의 몫이다.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뭐냐?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런 감염병이다, 전염병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치료라는 맥락으로 접근하니까 잘못된 거고 또 내지는 뭐예요? 그걸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매니지해야 되는데 통제한다고 병을 또는 사람을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나 메시지는 결국은 뭐냐? 아니 그러면은 한때는 제천 같은 경우는 4% 치사율이 됐고 이제는 0.35%잖아요. 그러면 김장철 때 4%였고 0.35%면은 그때의 코로나 방역 대책하고 현재하고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 명도 안 생겨야지 그때 방역을 풀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 긴급재난지원금 줘가면서 또 내지는 그거는 방역 당국의 몫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살아야 된다고. 코로나라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아까 처음 얘기했죠? 지금 겨울이에요. 그럼 겨울의 특성을 이해하고 겨울을 그냥 감내하고 즐겨야 되는 거지. 왜 봄이 아니냐고, 왜 여름이 아니냐고 뺐으면 안 된다고. 여름을 지금 휴가하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뭐요? 아, 이 겨울을 이런 혹한이 있어도 언젠가는 봄이 올 거다, 여름이 올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자꾸 비관적으로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상대를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다. 결국은 의료라는 것은 의학이라는 것은 몇십 년을 살아본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치료라는 말을 안 써요. 또 어떤 길을 가본 사람이라면 뭐 한다고? 매니지한다. 다만 이 코로나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유불리를 따져서 이용하는 게 제가 슬픈 거지. 그래서 컨트롤의 개념도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은 뭐예요? 다 이런 컨트롤하고 해왔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허구 또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 균형, 밸런스, 평형 또는 순환의 관점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아파 죽겠어요. 죽어요 그럼. 죽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프다는 이 과정을 뭐 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가리라. 아유, 감사합니다. 유일한 사모님 그동안 계속 치료실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소원 들어드릴게. 일단 모실게요. 제 얘기 들어주느라고 참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네.